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집중인데요. 집중. 지난 시간에 그 내면을 본다는 것, 세 가지 그 개념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집중이라는 것도 그 내면을 본다라는 것과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도 뭐 집중이 참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집중을 잘하는 잘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걸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집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음, 그 내면을 본다라는 것은 내부 활동이라고 볼게요. 내면을 본다는 것, 내가 어떤 생각, 감정, 그리고 그 생각, 감정들이 어떤 욕구, 동기, 어떤 이유나 목적, 뭐 여러 가지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외부 활동은 우리가 그 이제 실제 활동하는 것, 우리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들을 해결하는 이런 활동이라고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외부 활동,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과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외부의 그 자극을 차단한 상태에서 내면을 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 외부 활동은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각자 목표나 비전, 그런 게 있죠.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크든 작든 자기만의 목표, 이런 것들을 그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이 눈앞에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돼 있죠. 이 목표와 문제는 그 이 상관관계가 깊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이나 목표가 불분명한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분명하고 또 클수록 이제 다가오는 문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크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활동이라고 한다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내부 활동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 자신의 그 생각, 그리고 감정, 이렇게 통틀어서 자기의 마음을 돌보는,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치관이나 철학, 정체성 같이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것도 내부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보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관찰해주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내 내면을 바라볼 때, 그리고 두 번째, 외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마음을 돌보는 것,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때 나머지 활동, 그게 이제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부 활동에만 막 몰입해요. 막 목표 수립하고 계획하고 그거 이루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문제 해결이나 상황 해결하는 쪽에만 집중할 때 이게 이제 반쪽짜리 집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건 내 내면인 거죠. 내 감정, 또 때로는 상대의 감정,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내 방향성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 방향성 체크도 어렵고요. 반대로 너무 내면에만 내가 집중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그냥 늘 내 마음만 살피고 있고, 실제 이제 어떤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때론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보통 그렇게 무기공 상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적극적인 삶에 활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내부 세계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 마치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편안할진 모르겠지만 실제 어떤 벌어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서 이뤄내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오가면서 마치 숲과 나무를 이렇게 동시에 볼 때, 그때 이제 내 집중이 말하자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중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외부 활동과 내부 활동 모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어느 한쪽에만 치우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문제가 내 내부 활동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외부 활동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 활동을 통해서 현실에서 내가 지금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뤄내야 되는데, 내 마음 돌보느라고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현실에서 실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집중과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이 집중,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된다. 자, 외부 활동에 이제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떠냐? 일단 외부 활동에 집중이 안 되는 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 삶에서도 뭔가 뭘 이뤄내야 될지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또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에 집중이 잘 안 되죠. 말하자면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데 내가 굳이 외부 활동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목표는 있는데 잘 안 돼. 그것은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타당성 문제인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죠. 목표를 그래. 내가 오늘 이번 달 생활비 500만 원이 필요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양심을 팔아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위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목표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 그 과정이 타당하지 못할 때 또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결국은 내 내면과 연결돼 있는 거죠. 내 가치관이나 철학이라든가 내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뭐 돈만 벌면 되지 하는 외적 동기에 잘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외에 자기 자신의 내적 동기도 거기에 연결되기를 바래요. 어떤 의미, 가치, 뭐 보람, 뭐 이런 것들 내 내면의 그런 동기와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될 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외부 활동이 잘 안 되는 건 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신체 활동은 기본적으로 내 신체 에너지와 그리고 내 감정이, 마음이 편안해야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오늘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와이프하고도 다투고 자녀하고도 다투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일이 손에 잘 잡히십니까? 집중이 잘 되나요?
그리고 몸이 또 아파봐요. 막 이렇게 특히나 두통, 치통, 막 이런 거, 생리통, 뭐 이런 것들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통증이 올 때 그때 무슨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그런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외부 활동이 안 될, 집중이 안 될 때, 자, 첫 번째가 목표가 분명한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 목표를 이제 이뤄 나가는 그 어떤 과정상의 타당한가, 과정의 타당성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어떤 목표와 과정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동기부여가 여기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쉴 땐 쉬어야죠. 신체가 많이 필요할 때는 뭐 그 잠을 자면서라도 휴식을 취해 주시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면 감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해결한 후에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외부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내부 활동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가? 자, 이게 내면을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내부 활동에 집중이 안 되는 건 이제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늘 함께 하는가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 자기를 위한 자기의 내면을 보는 시간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명상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공간 같은 것도 아지트처럼 만드시면 그것도 효과적이에요. 산책하는 길에 어느 벤치에 앉아서 내가 그 글을 쓴다든가 이렇게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 전에 10분 글을 쓴다든가 이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활동에 집중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피드백을 받을 용기가 있는가예요. 우리가 그 의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활동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내 사수가 있어서 내 선배가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건 잘하고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줬을 때 더 잘할까요? 아니면 그런 말씀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언이나 피드백을 들었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 피드백을 해줄 때 그 피드백을 받을 작은 용기를 좀 내셔야 되죠. 그래야 내 내면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또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내 지인들, 오래된 지인들도 좋고 가족같이 가족처럼 가까운 지인도 좋고요. 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봐온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이 피드백을 받을 용기를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반성과 성찰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돌아봐야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반성과 성찰도 기간이 짧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단위로 이제 이런 반성과 성찰을 할수록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뭐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최소한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라도 반성과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내부 활동에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 어떻게 그러면 집중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집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1번이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 영혼의 에너지라고 저는 합니다. 이 영혼 이 육체도 결국은 그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아인
혼의 에너지도 챙겨주시고요. 이건 이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성도 잘 챙겨주셔야죠. 영혼, 영. 내 어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무슨 늑대에게 내가 지금 먹이를 자주 주고 있는지를 챙기는 것, 이것이 몸과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내 영의 에너지를 챙기는 것. 우리가 어떤 영적인 활동, 뭐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혼의 에너지를 잘 챙겨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건강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큰 의미가 없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잘 쌓아놔도 건강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와르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요. 근데 그 건강에는 세 가지 개념, 영혼, 육을 다 신경 쓰는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부 활동과 외부 활동을 오가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외부 활동,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너무 내면에 집중해서 마치 무기공 상태처럼 아무 그런 뭐 밥벌이도 안 하면서 현실적인 활동도 안 하면서 그냥 자기 내면만 이렇게 자기만 편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집중입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를 오가는 이런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내가 지금 집중이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집중이 잘 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제3자에게도 내가 지금 어떻게 잘 집중하고 있냐, 이거를 상대방이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집중하고 있는지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나한테도 마치 육하 원칙처럼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하면 도움이 되는지, 어디에서 하면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자꾸 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알아차리는 건데요. 말하자면 나한테 다가오는 상황들을 이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건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그냥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만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안 되고의 의미가 아니고 더 한 차원 높이 말하자면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기준으로 본다든가, 그리고 어떤 신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본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어떤 양심에 맞는가, 이제 이런 기준으로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나 이득이 되지 않나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래서 내가 깨어 있고 이런 내가 이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방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현존이죠. 방송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활동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식사를 해야 된다면 아주 맛있게 식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는 볼일을 보는 거에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와 대화할 때는 아내와 대화하는 그 순간 아내에게만 집중해주고, 딸아이와 놀 때에는 딸아이에게만 집중해서 재미있게 놀고, 이것이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 깨어나게 하고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알아차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현존하는 것.
현존 안에는 내부 외부 활동이 다 들어가는 거죠. 내 내면에 집중할 때는 그 내면에 집중하는 거에 현존하면 되고, 외부에 집중할 때에는 외부 활동하는 거에만 내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왜 집중이 안 될까? 그런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내부 활동과 외부 활동으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외부 활동할 때는 그 외부 그 활동에만 집중해서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내면을 또 볼 때는 내면을 또 집중해 주시고, 이 경계를 잘 오가면서 숲과 나무를 보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 건강을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내부 활동, 외부 활동을 오가면서 집중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을 통해 깨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거에 딱 행동하는 것, 현존하기,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2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렸네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